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여자 둘의 사업러입니다. 너무 영상 오랜만에 찍는 느낌이긴 한데 요즘 날씨가 갑자기 정말 추워졌죠. 오늘 퇴근하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챙겨 입고 감기 조심하세요. 저희 사업하는 여자 둘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근데 1년 동안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조회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는 아쉬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지만 그러니까 제발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조회수가 여태까지 계속 아쉬운 편이었는데요. 딱 하나 조회수가 무려 50만이 나온 영상이 있었어요. 저희가 예전에 찍은 쇼츠 영상이었는데요. 사실 저희도 대체 왜 이게 조회수가 터졌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터지긴 터졌으니까 저희도 궁금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이 쇼츠 영상이 별 내용도 없고 엄청 짧아요. 거의 30초도 안 될걸요? 그냥 제 가방 자랑하는 내용이었고요. 가방이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다이소에서 그냥 3,000원짜리 가방 자랑하는 거였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찍었고 편집도 그냥 대충 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열심히 촬영한 건 안 터지고 이게 터졌을까? 이게 진짜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그 답을 알아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책은 바로 이 스토리 혁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현직 PD와 마케터 세 분이 같이 쓰셨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피해게임 PD, 또 드라마 펜트하우스, 마케팅도 하시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컨텐츠를 연출하고 마케팅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믿고 책을 사봤어요. 우선 이 책 초반에서 정말 몇 번이고 계속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로 사람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두 번째, 기승전결은 필요 없다. 세 번째, 필살기를 제일 먼저 써라. 였어요. 이분들이 PD잖아요. 아마 커리어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선배들에게 일을 배우고 하셨겠죠. 근데 그때 맨날 들었던 말이 있었대요. 바로 편집에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었다고 하셨어요. 방송가에서 되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법칙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분들도 주니어 때는 이걸 진리로 생각하면서 연출을 하고 마케팅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는 이 법칙이 완전히 붕괴한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이제 콘텐츠 하면 쇼폼이잖아요. 아무도 길고 지루한 이야기를 기다려주지 않는 시대가 온 거죠. 기승전결에서 기승까지 가는 과정을 이제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천천히 올라가는 그 과정을 기다려줬다면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없다. 빌드업을 하면 할수록 지루하고 불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재밌는 것만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와 극복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부차적인 내용은 다 빼고 가장 극적인 부분만, 기승전결에서 기승을 빼고 전결만 계속 보여주는 거죠. 여기 저자 중 한 분이 피해게임2를 연출하셨다고 해요. 피해게임2를 연출하면서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피해게임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는 1회에 꼭 하는 게 있잖아요. 등장인물 소개하는 거. 사람들이 한 사람씩 출연해서 막 자기소개하고 서로 인사하고 그럼 이제 시청자들은 와, 이 사람이 나오네? 하면서 흥미를 갖는 그런 과정이 무조건 법칙처럼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 등장인물 소개를 생략했다고 합니다. 참조 영상은 더보기에 기재해둘게요. 피해게임2에서는 등장인물 소개를 빼고 그냥 1화에서 바로 팔다리를 묶어놓고 게임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아무런 빌드업을 하지 않고 바로 위기 파트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읽고 나서 제 고정관념이 바뀐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밀당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모든 컨텐츠에는 와우 포인트가 있죠. 가장 재미있는 부분,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와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전 예능을 보면 와우 포인트를 보여줄까 말까 막 하면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아슬아슬하게 시청자하고 계속 밀당을 막 하면서 기대감을 이렇게 고조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아무도 우리의 컨텐츠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필살기, 와우 포인트가 있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이제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필살기가 있다면 무조건 처음에 터트리고 시작해라 라는 이야기를 팁으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컨텐츠 분석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내용 중에 저한테 하나 제일 꽂혔던 건 이거였어요. 유치함이 중요하다. 앞에서 계속 기승전결이 이제 답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고급스러운 비주얼, 세련된 스토리텔링 이것도 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유치한 스토리텔링은 그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이야기가 단순해질수록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인 게 요즘 이제 몇백만, 몇천만 뷰 나오는 영상을 보다 보면 정말 별게 아니거든요. 저도 막 틱톡이나 릴스 같은 신문물에 익숙한 편이 아니라서 가끔 틱톡에 있는 컨텐츠들을 보면 정말 어지러워요, 머리가. 이게 뭐지?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그런 유치함을
예측 가능한 가벼움이라고 하더라고요. 민망할 정도로 유치할지는 몰라도 그만큼 문턱이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먹힐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책을 읽고 나니 왜 하필 이 저희의 쇼츠만 조회수가 그렇게 높았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일단 되게 유치하잖아요. 나 다이소에서 가방 샀어. 뭐 이러는 것도 유치하고, 또 저희 편집자가 엄청 유치하게도 되게 직설적으로 타이핑을 해놨거든요. 이런 것도 좀 시선을 후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앞으로도 이런 법칙에 따라서 콘텐츠를 만들어봐야겠다, 실험을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 책은 쇼츠 시대에 어울리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빌드업을 길게 가져가야 하는 슬로우 콘텐츠에 어울리는 스토리텔링 전략을 설명해주기도 하고요. 또 책을 보면서 같이 봐야 하는 자료 화면도 QR코드로 바로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해둬가지고 그런 점이 좀 좋더라고요. 오늘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생기셨다면 책을 직접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자책으로 이북으로 봤는데 네, 책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혹시 광고 주시면은 무조건 환영이니까 광고 주세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안녕!